자, 682번 보자. 어느 동아리에 속한 여학생의 수와 남학생의 수가 같다라고 돼 있지. 자, 이 동아리에서 몇 명을 선택한다 그래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한다고 했네요. 자, 남녀 구분 없이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가, 자, 남녀 구분 없이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가 여학생 중에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의 몇 배란 얘기야? 10배란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일단은 남녀 구분 없이 선택한다 라는 말은 지금 여기 여학생의 수와 남학생의 수가 지금 뭐라 그랬어? 같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여학생을 N명이라고 하면 남학생도 몇 명이 된다? N명이 된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남녀 구분 없이 3명의 대표를 선택한다라는 거는 전체 인원이 여학생 N명, 남학생 N명이니까 이 N명에서 3명을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의 수가 10배다 라고 했으니까는 같아진다. 어떻게 하면 같아지냐? 여학생 중에서 3명을 선택한다고 했으니까는 N명 중에서 3명을 선택을 하는 거고 이거의 10배하고 똑같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고할 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이 3으로 만약에 똑같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봐. 얘는 원래 2n, 그 다음에 2n-1, 2n-2 분의 3팩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자, 10 곱하기 n, n-1, n-2, 그 다음에 3팩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제 여기 있는 숫자가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냥 이거 이렇게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적당히. 복잡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n하고 여기 있는 n하고 없애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2로 묶어내면은 얘는 4로 바뀔 것이고 여기가 n-1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n-1, n-1 약분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럼 남는 게 좌변에는 뭐가 남았냐면은 자, 4에 2n-1이 남았고 우변에는 뭐가 남았어? 10 곱하기 n-2가 남았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결론적으로 자, 얘는 좀 더 계산을 마무리해 보시면 8n-4가 되고 얘는 10n-20이 되니까 건너오면 2n 건너가면은 16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뭐 동아리에 속한 여학생의 수는 어차피 뭐 여학생도 N명이고 남학생도 N명이니까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네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문제 2에만 잘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684번으로 이제 넘어가서 특정한 조건이 이제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자, 이제 뭐 특정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뭐 어려워진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문제 내용만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계속 볼게요. 어느 학교 동아리는 1학년이 6명이고 2학년이 4명이다. 이렇게 돼 있지. 이 동아리에서 몇 명을 뽑는다고? 7명을 뽑는다. 라는 얘기네. 총 지금 일단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합쳐가지고 10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1학년에서 4명을 뽑고 2학년에서 3명을 뽑는다. 라고 했으니까 1학년이 지금 몇 명이야? 6명이잖아. 그치? 근데 뽑는 인원은 4명이니까 그게 바로 6시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학년이 4명인데 3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는 4시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6시4는 뭘로 바뀝니까? 6시2로 바뀌고 4시3은 4시1로 바뀌겠죠. 6시2 뭐 외워야 되겠지. 이런 거는 15, 4시1은 4 그래가지고 60이 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남녀 아마 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의 대표를 뽑는다라고 했고, 자, 이런 걸 좀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여학생이 적어도 1명은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방법의 수가 26가지일 때 9명 중 남학생은 몇 명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네. 자, 그러면
일단은 남학생이 몇 명이냐 물어봤으니까 남학생 우리가 N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학생은 뭐가 되겠어? 뭐 전체가 9명이니까 여학생 같은 경우는 9-N명 뭐 이 정도로 보셔도 되겠네. 자, 어쨌든 뭐냐면 9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당연히 뭐 구시라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여학생이 적어도 1명은 포함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게 이제 여학생이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는 사실 집합부터 많이 공부를 했는데 2명을 뽑으니까 여학생이 1명 뭐 할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고 2명 포함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1명 포함되는 경우와 2명 포함되는 경우를 각각 구해가지고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간단히 전체에서 뭐 하면 되겠어? 여학생들만 뽑는 경우를 빼면 되겠지. 아니, 남학생들끼리만 뽑히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남학생들끼리만 뽑히는 경우를 빼면 어쨌든 간에 여학생이 1명이든 2명이든 뭐 있을 거니까 속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일단은 남자 여자 섞어서 2명 뽑는 거는 92가 되는 거고 여기서 남자들에서만 2명을 뽑겠다는 얘기야. 남자들끼리 남자 N명 2명을 뽑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는 무조건 여자가 1명이나 2명이나 뭐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러한 방법이 바로 뭐가 되냐? 26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남학생의 수를 한번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 N이라는 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자, NC라는 거는 9C2는 뭐냐면은 쌤이 얘기했어요. 뭐 무언가 C2가 되면은 여기 무언가에서 2개니까 반드시 짝수가 하나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9C2는 그냥 9 곱하기 8 하시면 짝수를 갖다가 뭘로 나눠? 2로 나눈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36에서 26을 빼는 거니까 1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 NC가 10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N값이라는 거는 5라는 거는 다 이미 알고 있죠. 5C2가 10이라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N값은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적어도라는 게 있으면 항상 뭐라고? 전체에서 그렇지 않은 거. 즉 여학생이 1명도 뽑히지 않는 경우, 즉 남학생에서만 뽑히는 경우를 빼면 내가 찾고자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8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상황이 조금 복잡해질수록 여러분들이 구분만 좀 잘 하시면 되는데 자, 지수는 다음 규칙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자, 5일 중에서 3일은 이제 요가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5일 중에서 요가를 할 3일을 택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5C3이고 얘는 뭐 5C2가 돼서 10이다 라는 것 정도는 금방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요가를 하지 않는 뭐 2일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풀 때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운동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 중에 요가를 3일 하는 게 바로 뭐라고? 10가지야. 그러면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그냥 기준을 잡아버리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월, 화, 수, 목, 금이 있으면 이 중에 나는 월, 수, 금을 뭐 하겠다? 요가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5일 중에서 3일을 요가하는 가지수가 10가지라는 거야. 그 중에 한 가지를 그냥 딱 이렇게 해버리면 너는 그냥 요가하는 날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고 나면 지금 며칠이 남아? 화목 지금 이틀이 남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요가를 하지 않는 2일 중이라고 했으니까 즉 화요일하고 목요일 중에서 하루를 선택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그날은 수영하고 줄넘기 중 한 가지를 하고요. 수영하고 줄넘기 중. 그 다음에 남은 하루는 농구하고 축구 중 하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일단 수영이나 줄넘기 하는 날을 먼저 정한다고 한다면 화요일 날 할 수도 있고 뭔지 할 수도 있어. 목요일 날 할 수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둘 중에 하루를 먼저 내가 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앞에는 지금 10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화요일이나 목요일 둘 중에 하나를 정했어. 이시1로. 그러면 화요일 날로 만약에 우리가 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뭘 정해야 돼? 뭘 할지를 정해야 되겠지. 그러면 수영하고 줄넘기가 있으니까 둘 중에서 뭐 할 거냐? 그게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이시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냥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한다 그 뜻이야. 그 다음에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날은 목요일 하루밖에 없으니까 농구나 축구를 하는 날을 고를 이유는 있어 없어? 없겠지. 그냥 무조건 이날 해야 돼. 이날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뭐만 고르면 되는 거야? 농구 할 거냐, 축구 할 거냐, 그것만 고르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이시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시 2예요? 이지. 이시1이. NC1은 무조건 N이지. 조합은. N개에서 한 개 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10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답은 뭐가 된다? 80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얼굴 안 보고 하니까 좀 답답하긴 하다. 우리 예쁜 친구도 얼굴 보고 해야 되는데. 자, 계속 갈게요. 다음에 이제 계속 특정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7번 문제 볼게요. 남학생이 7명이 있고요.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된 산악회에서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을 뽑겠다라는 얘기네. 자, 7명과 5명이 있는데 남학생을 5명 뽑고 여학생을 3명 뽑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죠. 특정한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을 반드시 포함을 하는 경우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해. 뭘 오해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7명 중에서 특정한 사람 2명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특정한 애가 아니지. 그냥 7명 중에 아무나 2명을 택하는 거잖아. 그건 실시인은. 특정한 남학생 2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미 뭔가 정해져 있는 애를 말하는 거야. 정해져 있는 애. 그러니까 여기 7명 중에서 특정한 2명이 뭐 한다는 얘기야?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한 상황에서 남학생 5명을 뽑겠다고 했어. 그럼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남학생이 A하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7명 중에서 5명을 내가 지금 뽑아야 되는데 특정한 남학생 2명이 반드시 뽑혀야 되니까 즉 특정한 애들을 A, B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그럼 얘네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뽑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최종 뽑는 인원은 5명인데 뽑아야 될 사람은 몇 명입니까? 5명 있는 거잖아. 그치? 얘네는 무조건 뽑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남학생을 뽑는 방법은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5명이 있고 여학생 3명을 뽑는다고 했어. 그러면 여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A라는 친구가 있고 하나, 둘, 셋, 4명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A라는 친구는 반드시 뽑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반드시 뽑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되는 거야? 3명을 뽑아야 되는데 1명이 여기 있으니까 2명만 뽑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4C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남학생을 뽑는 방법 5C3과 여학생을 뽑는 방법 4C2를 계산하시면 5C3은 뭐 10이 될 것이고 4C2는 6이 되니까 정답은 60까지다. 이렇게 5번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본 친구들 잘 듣고 있나요? 대답 한번 합시다. 잘 듣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자, 계속 볼게요. 일단은 뭐 영상으로 볼 때는 질문하기가 좀 그러니까 혹시 이제 수업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월요일 날 이제 오시면 그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마음껏 해주세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A, B, C를 포함한 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의 위원을 선출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해서 9명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을 뽑겠다는 얘기야? 4명을 이제 뽑겠다는 얘기고. 자, 보자. A는 선출하고, 그럼 A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A는 무조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B하고 C는 선출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면, 아, 니네는 뭐 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9명인데 이미 1명은 완전히 뽑히는 걸로 내정이 돼 있고, 2명은 뽑히지 않는 걸로 내정이 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중에서 1명은 이미 뽑았잖아. 그러니까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63이고 63은 20명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풀고요. 68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스키장에서 개장을 앞두고 안전관리 요원 모집 공고를 했더니 남학생이 5명, 여학생 5명이 지원을 했다. 이들 중에서 4명을 선발을 하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남학생 남자 2명, 여자 2명을 선발하는 경우를 A라고 했네요. A는 간단하겠죠 뭐. 자, 5명 지원했는데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죠? 남자 5명 중에 2명, 여자 5명 중에 2명, 50, 10, 100 이렇게 A는 간단히 해결하면 되겠죠. 자, 적어도 여자 1명을 선발하는 경우가 B입니다. 그러면 B라는 거는 뭐냐면 적어도 또 나왔지. 적어도는 뭐 이거는 뭐 아주 잘 나오는 거야. 경우의 수에서는 전체라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10명 중에서 4명을 뽑겠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0시 4가 전체가 될 것이고, 적어도 여자 1명을 뽑는다는 거는 전체에서 남자에서만 4명을 뽑는 경우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남자끼리만 뽑는 경우를 빼면 여학생, 여자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4명은 될 거니까, 그러면 남학생이 남자가 5명이고요. 전체 인원은 4명을 선발하는 거니까 54명이니까 5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0C4에서 5C4를 계산해 보시면 10C4가 210명이고 5C4는 5C1 5명이죠. 그래서 205가 되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남자 여자 상관없이 특정한 2명을 반드시 선발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실제로는 10명에서 4명을 뽑는 건데 특정한 2명이 반드시 뽑힌다는 얘기는 특정한 2명을 뺀 8명에서 몇 명만 2명만 뽑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82 이렇게 되고 87인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짝수로 반대로 나누라고 그랬지. 4, 7이 얼마? 28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00, 205, 28 하면은 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익히 문제 5번 쪽으로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수를 포함하여 잘 봅시다. 철수가 포함되죠. 포함해서 5명이 모두 수행 과제에 참여하도록 각자의 역할을 정하려고 한다. 경우의 수는 어쨌든 간에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5명 중에서 2명은 뭐 자료조사를 하기로 하고, 2명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1명은 뭐 발표하기로 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철수의 역할이 자료조사 또는 발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간단하죠. 뭐 첫 번째 자료조사를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렇지? 철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수가 발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그냥 뭐 간단히 더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첫 번째 자료조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일로 올게 선생님이. 여기 보니까 자료조사는 몇 명이 한다 그랬어? 2명이 한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료조사를 2명이 하는데 철수는 무조건 자료조사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자, 철수가 있고 하나, 둘, 셋, 4명이 있어. 그런데 철수가 자료조사를 하니까 철수가 자료조사 하는 경우는
아, 너는 자료조사야. 그러면 4명 중에서 뭐 하면 되겠어? 자료조사 할 친구 한 명만 내가 뭐 하면 돼? 선택하면 되겠지. 그게 바로 뭐가 되냐? 4C1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명 중에 누군가는 뽑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왜 끝내면 안 되냐? 인원을 다 구분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냐? 보고서 작성할 2명이나 또는 발표할 1명이 남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3명 중에서 보고서 작성할 2명을 뭐 하면? 골라내면 나머지 1명은 자연스럽게 발표가 하면 되는 거고, 3명 중에서 발표 1명을 지정을 하면 나머지 2명이 보고서 작성을 하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할 애들 2명을 택하는 경우는 3C2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든지 또는 발표할 친구 1명을 뭐 하든지 택하든지 뭐 상황은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철수가 자료조사하는 경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돼? 4. 얘는 3이 되니까 철수가 자료조사하는 거는 12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철수가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야. 자, 철수가 발표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보지만, 철수가 있고, 하나, 둘, 셋, 4명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발표는 1명이 하니까, 철수가 발표를 하면 이제 발표는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4명 중에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자료조사 할 사람 2명을 골라내든지, 그치? 자료조사 할 사람 2명을 골라내면, 선택을 하면, 나머지 2명은 뭐 하면 돼? 보고서 작성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보고서 작성할 2명을 지정을 하면 나머지 2명은 뭐 하면 됩니까? 자료조사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4명 중에서 뭐 보고서든 또는 자료조사든 2명만 골라내고 나머지 애들은 다른 역할을 맡기면 되니까, 즉 몇 가지가 되냐? 6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뭐하면 더하시면 답은 18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어느 김밥 가게에서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김밥이 1,000원이야. 좋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뭐 어쨌든 선택을 했어. 선택을 해서 이러한 이제 재료를, 토핑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값을 내겠다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자, 가격이 1,500원 또는 2,000원 이렇게 이제 된다고 했거든. 그럼 우리는 뭐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부터 구하는 거야? 1,500원이 되는 경우부터 한번 구해보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뭐를 넣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500원이 되려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200원짜리 아니면은 뭐가 되는 거야? 300원짜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1,500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겠어? 200원짜리 토핑에서 한 가지를 고르고 300원짜리 토핑에서 한 가지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00원짜리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300원짜리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당연히 1,500원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9가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이제는 2,000원짜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2,000원짜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 마찬가지죠. 200원짜리 토핑 몇 개를 고르는 거야? 2개를 고르고 300원짜리 토핑 몇 개를 골라? 2개를 고르는 방법 밖에는 없겠지. 왜? 200원짜리 5개를 물론 골라도 되지만 200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억지 주장하시면 안 돼요. 저는 햄 2개 할 겁니다. 이따위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하나씩만 이렇게 고르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200원짜리가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2개를 고르고 300원짜리가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니까 똑같죠? 3C1, 3C1. 그래서 뭐가 된다? 9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1,500원짜리 김밥은 9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2,000원짜리 김밥도 몇 가지? 9가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1,500원 또는 더하기죠. 2,000원이 되는 김밥의 종류는 18가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1번으로 넘어가서 발전 문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8종류의 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서 세트 상품을 만들려고 한다. 한번 골라봐라 이런 얘기죠. 자,
각 세트에는 네 가지 종류의, 여기 보니까 서로 다른 네 가지 종류의 과자를 한 개씩 담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문제를 잘 해석하셔야 돼. 8종류의 과자가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 얘들아. 많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과자 이제 선물 세트를 만들겠다는 얘기지. 근데 선물 세트 어떻게 만들 거냐? 8가지의 종류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가지를, 그치, 4가지를, 자, 이거 중에서 서로 다른 4가지를 한 개씩을 넣어서 담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뭐 충분히 이해됐죠? 가는? 그럼 놔봅시다. A 또는 B를 담는 경우는 A와 B를 어떻게 담는다? 같은 세트에 담겠다. 이제 그런 얘기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세트가 뭐 이렇게 1번 세트가 있다라고 하면 1번 세트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A를 담으려고 하면은 B도 무조건 같이 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A는 무조건 B하고 뭐가 돼야 되겠어? 같이 가야 되겠지. 맞아요? A 또는 B를 담는 경우는 A와 B를 같은 세트에 담는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니까는 A, B는 무조건 뭐가 하는 거야? 같은 세트에 담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뭐냐면 A, B, C는 모두를 같은 세트에 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B가 만약에 들어오면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C, D, E, F, G, H 6개가 남는데 이 중에서 2개만 고르면 되는 거거든. 근데 C는 무조건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 A, B, C를 모두 같은 세트에 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 5가지 중에서 뭐 하면 되겠어? 2가지를 내가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담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핵심 포인트는 항상 뭔가 이렇게 갈라주는 기준은 뭐냐면 언급이 많이 돼. 항상 언급이.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언급이 많이 됐어 지금? A하고 B가 언급이 많이 됐잖아. 그러니까 A, B를 세트에 담을 거냐 A, B를 세트에 담지 않을 거냐를 먼저 구분을 해줘야 되겠지. 항상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순열하고 조합 결론적으로 그게 다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에서 어떤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순열 조합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A, B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지잖아. 상황이 A, B를 세트에 담을 거냐 A, B를 담지 않을 거냐를 가지고 일단은 뭐 하시면 되겠어? 이제 나누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A, B를 담을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C를 담지 않으니까 몇 가지 있어요? 5가지가 있고요.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내가 고를 거니까 10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B를 담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면 그렇지. A하고 B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얘네를 담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네가 안 들어오니까 C도 뭐합니까?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C부터 H까지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겠지. 아니 미안. 몇 개를 고르면 돼요? 4개를 고르면 되겠지. 왜? 4개가 뭐가 되는 거니까 한 세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얘는 6시 2니까 답은 뭐가 됩니까? 15가 된다. 그래서 2개를 더하시면 2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 좀 잠깐 하고 갈까요? 순열하고 조합의 차이가 뭐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뭔 소리냐면 얘들아 화면 잘 보이니? 네. 뭐 창이 떠가지고. 네? 아니. 잘 보이면 됐어. 자, 순열하고 조합하고의 차이가 얘들아 뭐냐면 결론은 이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조합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은 조합을 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뽑기만 하면 돼. 왜? 뽑기만 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내가 순서를 정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순서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순열은 뭐냐면 서로 다른 거를 뽑아서 나열하는 게 순열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뽑아서 뽑은 거를 다시 내가 뭐 하는 거야? 배치하는 거야. 즉 배열하는 거야. 그게 바로 순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 문제 통해서 한번 봅시다. 0부터 9까지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 3개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지금 만들겠다는 얘기야. 쌤이 지금 방금 말한 거하고 이 문제하고 내가 잘 접목을 시키면 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깊어질 수가 있는데, 보자. 얘들아, 부등호가 나와서 부등호가. 부등호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잘 생각을 해봐. 부등호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A, B, C라는 어떤 세 개의 숫자가 뽑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세 개 뽑힌 숫자를 어떤 순서를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도 돼? 안 정해줘도 돼. 왜? A가 무조건 제일 작고 B가 그 다음에 뭐란 얘기야? 두 번째로 작고 C가 제일 큰 거니까. 그치? 무슨 말이냐면 대소관계가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할 필요가 없다?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냥 뽑기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여기에서 자 7이 뽑히고 8이 뽑히고 만약에 1이 뽑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얘가 A야, 얘가 B고 얘가 뭐가 돼? C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 A, B, C니까 그게 바로 뭐가 돼? 178 이러한 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뽑기만 하면 나는 뭐 할 필요가 없어? 순서 생각 안 해도 돼. 자, 그러고 보시면 이제 뭐만 더해드리는지 하시면 되냐? A가 제일 작지, 그래, 안 그래? 근데 A가 지금 위치가 어디야? 여기 보니까 100의 자리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는 올 수가 없어? 0은 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0을 제외한 여기 있는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3개만 선택하면 되겠지. 9개 중에서 3개만 선택하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 4, 9가 선택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A, B, C가 되는 거고 걔는 149다 이렇게 봐버리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 뭐 9, 2, 3이 선택이 됐다. 그러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239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그냥 1부터 9까지 9개 중에서 3개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얘는 84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런 것도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다 중요합니다. 이제는 A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C가 뭐예요? 제일 작죠. 근데 C라는 거는 얘들아 당연히 어디야? 여기 보니까 위치가 어디야? 1의 자리야. 그러면 무슨 말이죠? 1의 자리는 누가 올 수 있다? 0이 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A가 제일 작기 때문에 A는 0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올 수 있는 1부터 9까지를 우리가 9개 중에 뽑은 거고, 얘 같은 경우는 C가 뭐가 와도 되니까 0이 와도 되니까 여기는 10개가 다 뭐가 될 수가 있는 거니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된다?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상황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해 보시면은 120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주목할 거는 3번을 우리가 좀 주목을 별표 5개 치시고 주목을 좀 합시다. 자, 이거는 3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바로 옆에 함수 문제가 있는데 함수 문제도 선생님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한번 문제를 새로 만들어서 한번 소개할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3번 같은 경우는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확통해서 중복조합이라는 걸로 또 배우기는 합니다. 그때 새롭게. 그때 새롭게 배우면 되고, 지금은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두 가지 경우로 나누면 돼. 자, 어떤 경우냐면은 생각을 잘 해보자. 이거는 첫 번째.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큰 경우가 있고, 그렇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A가 B보다 크고 B하고 C하고 같은 경우가 있어. 이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를 뭐 하는 게? 합친 게, 더하는 게 바로 이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같다라는 것이 나왔을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얘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했잖아. 그치? 얼마가 되죠?
10시 3에서 120. 왜 10시 3이냐? C가 어디니까? 1의 자리니까. 됐죠? 자, 그럼 2번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2번은 단순해요. B하고 C하고 같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근데 여기 같은 숫자를 여러 번 택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10개의 숫자가 지금 이렇게 어떤 주머니에 한 개씩만 있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야. 많이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B하고 C하고 같다라는 거는 당연히 뭐야? 우리 색칠하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그냥 B를 딱 뽑아버리면 C는 뭐 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그냥. B가 1이면 C도 1이야. B가 0이면 C도 0이야. B가 5면 C도 뭐야? 0, 5야. 그럼 우리는 누구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C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무조건 B에 뭐 하니까? 따라가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두 개만 뭐 하면 되는 거니? 선택을 해버리면 되는 거지.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두 개만 선택을 하면 되니까 이게 45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C는 10 곱하기 9. 어쨌든 얼마 C는 반드시 짝수가 하나가 있으니까 짝수를 2로 나누고 홀수하고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번은 답이 뭐가 되냐? 16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렵게 2007년도 경찰대학교 문제인데 어쨌든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보세요. 자, 갑시다. 694번. 세 자릿수인 289의 각 자릿수 289가 이제 이렇게를 만족한다. 이와 같이 이 두 자리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두 자리 이상의 자연수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항상 뒤의 자리가 앞의 자리보다 큰 수를 오름수라고 이제 하겠다는 얘기야. 오름수. 우리가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런 거 있었잖아. 식에서도. 수도 그냥 그런 게 있다. 약간 그런 것도 하면 되지 뭐 그냥. 말들만 알아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거보다 무조건 뭐 해야 돼? 커야 돼.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지. 오름수라는 거는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자리수보다 커야 된다 이 뜻이지. 예를 들어 여기 있네요. 3579는 뒤에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것보다 무조건 어떻습니까? 크죠. 그러니까 오름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359 얘는 같으니까 얘는 뭡니까? 뒤에가 더 작죠. 이런 것들은 오름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보기에서 이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모두 골라봐라. 자, 두 자리에서 오름수의 개수는 3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오름수라는 얘기는 얘들아 뭐냐면 이런 얘기다. 자, 이렇게 두 자리수를 A, B라고 한다면 A보다 누가 커야 되는 거니? B가 커야 되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런 오름수가 되겠죠? 그러면 자,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개가 있는 게 맞아. 그치? 10개가 있는 거 맞는데 A는 뭐니까 지금? 그렇지.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는 올 수가 없습니까? 1부터 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결론적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숫자는 뭐부터 가능하냐? 1부터 9까지 9개의 숫자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리고 우리는 9개의 수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2개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 왜? 2개 선택을 해서 작은 거를 A라고 하고 큰 거를 뭐라고 하면 되니까? B라고 하면 되니까. 이게 조합이라고. 뽑아 놓으면 내가 야, 넌 어디로 가야 돼?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들이 갈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9C2가 되고요. 9C2는 98, 98이니까 9, 4, 36 이렇게 가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선택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을 한번 볼게요. 4자리 오름수하고 5자리 오름수가 같다는 얘기고 4자리 오름수라는 거는 뭐 마찬가지로 A, B, C, D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런 식이 될 것이고 5자리는 이제 하나가 더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야. A가 뭐니까? 제일 작은 게 0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1부터 어디까지? 9인 9개의 숫자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네 자리 오른수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얘는 9C4가 될 거야. 그치? 그리고 다섯 자리 오른수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9C5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이잖아. 9C4하고 9C5가 같냐?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9C4, 9C5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조합의 성질로 같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으니까 니은번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죠? 자, 이번에 3번. 디귿번. 세 자리 오름수를 크기 순으로 작은 거부터 나열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작은 거부터 그러면 나열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1 빵빵, 뭐 2 빵빵, 뭐 3 빵빵,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 50번째 수가 346이냐? 지금 이런 얘기잖아. 그치? 이런 거 나오면 참 숨이 턱턱 막혀요. 시간도 없는데. 그치?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 왜? 자, 봐봐. 여기 1이 왔어. 1이 왔으면 당연히 여기는 누구부터 올 수 있어? 2부터 9까지 올 수 있는 거지. 1보다는 뭐 해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몇 개가 있습니까? 8개가 되겠죠? 8개에서 몇 개? 2개 선택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럼 8, 7, 그럼 4, 7에 28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얘가 지금 2가 왔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2가 왔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 얘들아? 3부터 9까지 되겠지. 3부터 9까지니까 몇 개가 되겠어? 7개가 되겠죠? 3부터 9까지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더하기 1이 개수가 되는 거니까 7C 2가 되고 7, 6, 7, 3, 21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떤 횟수, 번째를 얘기할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 이거 뭐 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누적하기 누적. 그치? 뭐 누적하면 뭐가 돼? 49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가 49라고 한다면 50번째는 당연히 이거 바로 다음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뭐 하는 거? 작은 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뭐 3, 4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 4, 6이라고 했으니까 디귿번은 아쉽게 답이 될 수가 없고 귀여운 니은만 답이 될 수가 있네요. 시간이 조금 지금 지났는데 7번까지만 합시다. 같은 이제 입장이니까 그러는 거야. 7번에는 선생님이 익힌 문제부터 해줄 건데 이거 7번은 별표를 좀 한 5개 쳐놓고 뭐 함수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약간 좀 싫어합니다. 거기에 당연히 경우의 수에 뭐 그 숫자 개수까지 집합의 개수까지 나왔으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접근만 좀 잘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뭐니? x가 다르면 y가 뭐가 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1대 1 뭐라고 부르죠? 함수라고 부르죠. 여기 정의역하고 공역이 뭐 할 때?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고. 그치? 그냥 이거는 x가 다를 때 y가 다르다. 이거는 그냥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생각을 하세요. 자, 처음에 1번한테 선택권을 준다라고 하면 1번이 누군가한테 갔어. 그래 안 그래? 그럼 1번이 갈 자리가 몇 자리야? 5자리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번은 갈 자리가 몇 개가 돼? 그치. 1번이 간 자리는 가면 안 되겠지. 1대1이니까. 그러면은 4개가 되고 그럼 3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이거를 이렇게 이게 답인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공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수녀를 말하는 거야. 수녀. 들어갈 자리가 몇 군데가 있고 5개 들어갈 자리가 있고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인 거야? 3명 있는 거지. 우리가 수녀할 때 많이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5, P, 3 해가지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굳이 뭐 이런 어떤 공식에 여러분들이 얽매일 이유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됐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살짝 얘들인데 외워놓는 게 좋은데 어쨌든 부등호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부등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갈 자리가 정해져 있다. 다시 뭐라고? 갈 자리가 정해져 있다. 그 얘기는 뭔 소리야? 갈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갈 친구들만 뭐 하면 되는 거야? 뽑으면 되는 거야. 뽑으면 지들이 다 알아서 갈 자리 가는 거야. 그냥 이해되겠어요?
뭔 소리냐면 x가 작으면 y 값도 작다 그 얘기야. 그치? 이게 이제 이걸 좀 우리 이제 함수식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증가함수야. 부등호가 이렇게 같으니까. 그치? 부등호가 반대라고 해도 조합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뽑아놓고 나서 감소함수 형태로 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일 작은 거 큰 애한테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뭐만 생각하면 되냐? 자, 뽑아야 되는 곳은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몇 명을 뽑으면 되는 거야? 3명을 짝꿍시켜줘야 되니까 3명을 뽑아야 되겠지. 즉 5명에서 몇 명을? 3명을 뽑아만 주면 되니까 5C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조합하고 수열의 차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정해져 있어. 예를 들면 1이 만약에 2로 갔으면 2는 2보다 큰 애인 3이나 4나 이런 데로 가야지 1로 절대 못 간다는 얘기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뭐야? 1대 1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1이 2로 갔을 때 얘가 1로 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 쉽게 말하면 얘는 뭐가 없어? 부등호의 개념이 없는 거야. 대소관계가 없어. 그냥 아무한테나 가도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 말이죠. 1,2가 되든 2,1이 되든 이게 뭐하다는 얘기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같은 이제 입장이기는 한데 2가 3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2가 3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한테 이렇게 갔다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여전히 뭐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있네. 그러면 당연히 1은 갈 데가 어디야?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걸 굳이 쓰자면은 뭐로 쓰면 됩니까? 2C 1로 쓰시면 되겠죠. 두 군데 중에 2명 중에 한 명한테만 가면 되니까 3은 마찬가지 2명 중에 한 명한테만 가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쌤이 이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2번 같이 이제 문제가 뭐 나올 거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이제 이게 염려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에 이게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즉 뭐 크다, 작다만이 아니라 같다까지도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같다라는 게 붙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렇게 이제 같다라는 게 보통 나오면 2개 가지고는 안 나오고 3개가 나와. 3개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x1, x2, x3일 때 fx1, fx2, fx3 하시고 이렇게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알겠지? 그럼 쌤이 조금 전에 바로 전에서 이거 설명했어 안 했어? 설명했지. 라인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 2개로 가르면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 라인만 다르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얘가 F1 똑같고요. F2, F3 이렇게. 그러면 얘는 5개 중에 3개만 뽑아내시면 되니까 10이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이가 같으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고 얘네 뭐만 2개만 뽑아내면 되겠지. 그러면은 5C2니까 얘도 1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퀄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답은 몇 개가 되는 거야? 20개가 된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부등호가 있는데 같다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부등호 없는 상황과 그냥 같다만 있는 상황과 그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자 이런 얘기야. 자, 여기 볼게요. 696번입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F4가 5란 얘기는 4는 5한테 무조건 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이거 보니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부등호가 있네. 부등호는 바로 뭐라는 얘기야? 조합이다. 뭐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해주면 지들이 알아서 작은 애는 작은 애로 큰 애는 큰 애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여기 봐봐. 몇 명 있어? 4명 있잖아. 그치? 4명 있고 몇 명 있어? 3명 있으니까 앞동네는 4C 3이 될 것이고 뒷동네는 2명 있고 1명 있으니까 이제 2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4, 2 해가지고 8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얘는. 자, 697번 이거 하나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이제 이 정도 문제 나오면 조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A가 1, 2, 3, 4고요. B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제 이런 말이 되겠네. 자, 1번은 그냥 뭐야? 그냥 1번은 그냥 나 조합으로 풀어주세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너네 알다시피 이렇게 하잖아. 몇 개를 더했어. 몇 개를 더했는데 이게 바로 뭐란 얘기야? 홀수란 얘기야. 그치? 다시 몇 개를 더했어. 함수값 4개를 더했는데 홀수계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미 덧셈의 결과가 홀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학습을 여러 번 했어요. 자, 그럼 이거의 키포인트는 뭐죠? 그렇죠. 홀수가 몇 개? 홀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몇 개야? 4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거니? 홀수가 하나고 짝수가 몇 개면 되겠어? 3개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홀수가 3개고 짝수가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보시고 이제 이러한 생각이 만약에 이제 안 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에서 이제 열심히 연습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여러분 거 숙지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건 얘들아 뭐냐면 여러분들이 홀수 짝수만 나누면 돼. 자, 쌤이 색깔 칠해볼게. 홀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네. 자, 홀수가 5개야. 그러면 짝수가 당연히 몇 개가 되겠어? 4개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홀수가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5개 중에 몇 개 뽑겠다는 얘기야? 1개만 뽑겠다는 얘기야. 그 뽑아놓으면은 누가 가면 되는 거야? 아무나 가면 되는 거지. 여기서 1이 가나 2가 가나 3이 가나 4가 가나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냐면 만약에 1이 뽑히면은 당연히 2, 3, 4보다는 여기서 만약에 홀수가 1이 만약에 뽑혀. 쉽게 말하면 뭔 소리냐면 선생님 여기서 그럼 홀수 하나 뽑히는데 그 하나가 누가 뽑히는지 우리가 좀 그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면 자 봐봐. 홀수가 만약에 3이 뽑혔어. 짝수가 만약에 3개니까 2, 4, 8이 뽑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간단해. 이거를 순서대로 배치하면 어떻게 되니? 순서대로 하면 둘이 자리 바꿔서 2하고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F1, 얘가 F2, F3, F4 이게 조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뽑아만 놓으면 야 누가 너 짝이야 라는 거를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짝이 이미 뭐에 정해져 있는 거야. 그냥 알겠지? 영화관에 갈 때 니네 좌석이 뭐야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내가 뭐 가서 가지고 어디 앉지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 그냥 그 좌석 보고 바로 그냥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홀수는 하나라는 거는 5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고요. 짝수는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5개, 얘는 4개니까 몇 개가 되겠어? 20개가 된다. 마찬가지네요. 홀수 3은 5C3 곱하기 짝수는 4C1 이렇게 되겠지. 10, 4에다가 뭐가 되겠어? 40. 맥시멈의 답이 뭐가 되냐? 합은 6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잠깐 쉴게요. 자, 6개 수에서 자, 이제 이런 거는 이 경우의 수가 이제 어렵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6개 수 중에서 3개를 뽑아 이렇게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세 자리 정수를 뭐 한다? 만든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자 뽑아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이 만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6개 중에서 얘들아 1하고 2하고 3이라는 이 3개의 숫자가 뽑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6가지가 있어요. 왜? 당연히 123이 있고 132가 있고 213이 있고 232, 312, 322 이렇게 6가지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뽑아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 했는데 이 만든다는 말이 바로 뭐냐? 그렇지. 얘는 배열하겠다 이 뜻이야. 배열. 그러면 배열하는 건데 그러면 뽑아서 배열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순열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 처음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뽑는 게 아니고 3개를 먼저 뽑고 나서 그럼 3개를 뽑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 6시 3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배열하는 거는
뽑아 놓은 거를 배열하는 거니까 3개를 뽑아서 3개를 배열하는 거는 3팩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문제가 추가된 게 뭐냐면, 자, 3개를 뽑았어요. 3개를 뽑는데 2는 포함이 된대. 즉 3개 중에서 2는 하나가 무조건 나와야 돼. 자, 그럼 2는 없애버리고요. 뽑았으니까 4는 포함되지 않고 4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1, 3, 5, 6, 4개 중에서 몇 자리? 2자리 뽑아내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4, C, 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2를 포함을 해서 여기서 뽑힌 2개와 더불어서 3개의 숫자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나열하겠다는 얘기지. 그 나열이 바로 뭐가 되겠어? 3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4C2가 얼마가 되는 거니?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팩은 뭐가 되는 거야? 얘도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36이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승기하고 지호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승기와 지호는 이웃하고 승기는 지호보다 앞에 서게 되는 경우.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다. 승기는 지호보다 뭐 한다고? 앞에 선다 이런 얘기야. 자, 뭔 소리냐면 승기하고 지호는 뭐해? 이웃해, 이웃. 그치? 어? 아, 이웃하지 않아. 자, 이웃하지 않고, 그 다음에 승기하고 지호는 앞에 서게 된다. 이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 뜻이 뭘까? 내가 들어갈 곳 2자리를 뭐 하면? 정해놓으면 누가 어디 들어갈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일단은 보자. 얘네를 포함한 6명인데 얘네가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니, 얘들아?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뺀 나머지를 먼저 뭐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승기와 지호를 포함한 6명 중에서 승기하고 지호를 뺀 4명이 있고요. 4명을 나열하는 거잖아. 그치?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4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 둘, 셋, 4명이 나열을 했어. 그러면 승기하고 지호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5군데 중에 몇 군데 들어가면 되는 거야? 2군데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전에 순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O, P, E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야. O, P, E 계산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승기가 들어가고 여기에 볼게요. O, P, E는 승기, 지호, 승기 이런 게 다 뭐 하는 거야? 카운트가 된 거지. 그치?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승기가 지호보다 앞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앞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 있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냥 5개 중에서 뭐 선생님 편의상 번호를 이렇게 매기면 1번하고 뭐 3번이 뽑히든 3번하고 5번이 뽑히든 이렇게 만약에 뽑혔어, 2자리가. 그러면 누가 어디 들어갈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앞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승기 들어가면 되고 뒤에 지호 들어가면 돼. 이렇게 뽑히면 여기에 승기가 들어가고 여기 지호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이게 선생님이 말하는 뭐야? 뽑아만 놓으면 배열은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4팩에다가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5개 중에서 2개를 그냥 뽑아만 놓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뽑아만 놓으면 승기는 지호보다 앞쪽 번호로, 지호는 승기보다 뒤쪽 번호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4팩이니까 이제 24에다가 5C가 10이죠. 242번이 답이 되는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앞에 있다. 그러니까는 이 단어를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 그 얘기지. 들어갈 자리는 뭐 한다?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들어갈 자리 2개만 뽑아 놓으면 된다. 그 얘기죠. 자, 70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 두 장이 있고요.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거야. 자, 이런 창문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붙이겠다는 얘기야. 정사각형이 두 개, 정사각형이 두 개.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네 개, 이렇게 이제 있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경우를 한번 구해보자.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정사각형은 얘들아, 정사각형은 뭐냐면, 지금 색깔이 똑같죠? 색깔이 똑같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바꿔도 어때? 똑같잖아. 즉, 순서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잘 알아들어야 돼. 색깔이 다르면,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붙이는 거하고, 노란색, 빨간색 붙이는 게 당연히 다르지, 그때는. 그러면, 그거는 바로 뭐야? 순열이야, 그거는 바로. 왜? 자리를 바꿨을 때 뭐 하니까? 카운트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색깔이 똑같다. 똑같은 색깔, 같은 모양, 같은 색깔, 이런 어떤 같은이 뭔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건 우리가 조합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 조합 식구야, 조합 식구. 같은은. 알겠지? 그러면, 보자. 지금, 여기에 이 정사각형이 들어갈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 있죠? 그러면 그 네 군데 중에서 뭐 하면 되겠어? 두 군데만 내가 뽑아서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정사각형을 내가 색칠할 시트지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은 6가지라고 보시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직각, 이등변, 자, 삼각형. 얘 봅시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얘를 갖다가 여기 하고, 자, 어디든 뭐 상관은 없어.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그냥 하나를 딱 정하는 게 좋아. 이렇게 정해도 뭐 상관은 없어.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했어, 내가.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뭐 하냐. 이게 지금 4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이게 4개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 4개를 어디다가 붙이는 거야? 어쨌든 공간은 4군데야. 그치? 공간은 4군데. 근데 얘는 지금 색깔이 모두 어때? 다르죠? 색깔이 모두 달라. 그러면 이렇게 색깔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모양을 먼저 생각해요. 모양을. 자, 직각삼각형을 얘들아 4개를 색깔 생각하지 말고 색깔은 어차피 팩 해버리면 끝나니까 모양을 한번 생각해보면 몇 가지 모양이 나올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몇 가지야? 2가지겠지. 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몇 가지가 나오겠어.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자, 이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일 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거일 때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이거일 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즉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모양이 몇 군데라는 얘기, 4가지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 4가지란 얘기는 뭐냐? 모양을 내가 그냥 한 가지를 인으로 내가 딱 정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알겠어? 4가지라고 한 거는 이 4가지 모양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정하면 된다고 그냥 계산했으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에 이 4가지 시트지를 이 4개에다 모아면 되는 거야. 붙이면 되는 거지. 근데 색깔이 당연히 달라, 안 달라? 다르잖아. 색깔이 다른 거는 뭐라고? 순열이라고. 순열은 뭐 하면 돼? 들어갈 곳이 4곳인데 붙여야 될 시트지가 4장이잖아.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얘들아? 사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냐? 24에다가 4 곱하니까 96이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2개를 곱하시면 576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 이 발전 문제 같은 것들은 너네들이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면서 순열의 어떤 개념, 식구, 조합의 식구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런 것들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색칠하기라든지 이렇게 뭐 시트지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뭐 인형옷 입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색깔은 뭐 하면 돼? 제일 나중에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그냥. 모양을 먼저 결정을 하면 색깔은 뭐 하면 되니까 그냥 팩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702번으로 한번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A 대학교에서는 수시 입학 전형을 위한 입학 사정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한 결과 남자가 5명, 여자가 3명이 응모를 했고요. 남녀 혼성으로 4명을 뽑겠다 이런 얘기네. 자, 뽑아서 4가지의 업무를 한 가지씩 4사람에게 배정까지 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 배정은 뭐냐면 얘들아, 자, N명에서 R명을 뽑았어. 이게 뽑는 거 이게 조합이야. 알겠지? 그리고 배정이라는 건 당연히 여기 있는 R을 갖다가 뭐 하면 돼? 팩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게 뽑는 거, 이게 뭐라고? 배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배열하는 거. 사람이 R명이 있고, 일이 R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R명이 일 R개에다가 뭐 하는 거야? 네 알아서 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R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남녀 혼성으로 4명을 뽑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지, 얘들아? 이렇게 있을 때 남자만 4명 뽑히거나 여자만 4명이 뽑히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런데 여자는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자는 4명이 뽑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전체 8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에서 뭐만 빼면 되겠어? 남자들 5명 중에서 남자들 4명이 뽑히는 거를 빼면 되겠지. 이래버리면 얘네들은 무조건 남녀가 어떻게? 혼성으로 섞여서 뽑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얘가 65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뭐 하시면 된다고? 이 뽑힌 몇 명한테? 4명한테 4가지 업무를 맡기는 거. 그치? 생각을 해봐. 사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이야. 그래, 안 그래? 그치? 서로 다른 사람 4명에게 서로 다른 일 4가지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순열이죠. 그게 바로 사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65 곱하기 24 계산해 보시면 1560에서 5번이 답이 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03번에 이제 2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고, 컴퓨터에 중요한 자료를 넣어두고 다른 사람이 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부터 9까지 9개의 자연수, 서로 다른 3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뽑는 거는 조합이지. 3자리 정수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려고 한다. 정수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려고 한다. 비밀번호는 소수가 몇 개? 2개 이상. 비밀번호는 소수가 2개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소수는 비밀번호가 2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2개일 수 있겠고요. 3개일 수 있겠죠. 3개 뽑는 거니까. 맞죠? 가장 큰 정수부터 나열할 때 61번째 수이다. 뭐가? 비밀번호가. 그 비밀번호를 구해봐라. 지금 문제 읽어보면 어때?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자 봅시다. 핵심 우리 이제 봐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 서로 다른 3개의 수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3자리 정수의 비밀번호를 내가 만든다는 얘기고, 소수가 2개 이상, 즉 2개나 3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가장 큰 거부터 나열할 때 61번째 수를 지금 뭐냐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크면 당연히 100의 자리가 뭐가 와야 돼? 9가 와야 되겠지. 9가 와야 제일 큰 수일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3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9가 오는 경우야. 그쵸? 그러면 자 9가 오는 경우라면 9는 지금 소수야, 소수가 아니야? 소수가 아니지? 그러면 소수가 아니니까 이거 두 곳은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소수가 와야 돼, 소수가. 그치? 그러면 소수가 온다라는 거는, 자, 1부터 9까지 중에 소수가 뭐가 있죠? 2, 3, 5, 7. 이렇게 4개가 있네. 그럼 소수가 아닌 게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 4, 6, 8, 9. 이렇게 5개 있겠네.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하고 여기에는 뭐 한다고? 누가 와야 된다고? 소수만 와야 돼, 소수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소수는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자, 여기 올 수 있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4 곱하기. 여기는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900대의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는 12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두 번째. 800대도 동일한 상황이 되겠죠. 왜? 얘도 뭐가 아니니까. 소수가 아니니까. 그치? 얘가 소수가 아니니까 소수만 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도 24가지, 아니, 12가지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61번째 수를 지금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누적해도 누적해서 내가 지금 어디 정도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24번째까지 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로. 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자, 여기 당연히 뭐가 오면 되겠어, 얘들아? 7이 와야 되겠지, 이제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7이 온다는 얘기는 생각을 해봐. 7은 뭐야? 소수지. 그러면, 자, 소수가 2개 이상이어가지고, 맨 앞에 9가 온 900대나 800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어떤 경우밖에 없었어? 나머지의 소수가 반드시 2개가 와야 되는 경우밖에 없었잖아. 그치? 그런데, 소수가 2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7이 등장을 했어. 7이 등장을 했어. 3개 중에 첫 번째 하나가. 그러면 소수가 2개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소수가 몇 개 오는 경우도 있겠어요? 3개 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자, 7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는 2개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나눠서 해볼게요. 7 자, 여기는 뭐가 오는 거? 소수만 오는 거 그냥. 알겠지? 그럼 소수만 오면 소수가 3개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7이 여기 왔으니까 3개니까는 3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2 해서 6개 이렇게 오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해보면 얘는 뭐야? 소수가 이제 뭐야? 아닌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소수가 하나 왔으니까 소수에서 하나 오고 누구에서 하나 와야 돼? 소수 아닌 거에서 또 하나가 와야 되겠지. 맞니 안 맞니? 그러면 소수에서 하나가 오는 경우 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는 4C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개 중에 하나가 오면 되니까. 미안합니다. 3C1이네요. 7이 있으니까 3C1이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닌 것 중에서 하나가 와야 되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5C1 이렇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3C2라고 얘들아 5C1은 지금 내가 뭐만 한 거야? 숫자만 뽑아놓은 거야. 나열은 했어 안 했어? 나열은 안 했잖아. 쉽게 말하면 2, 8이 뽑혔다고 했을 때 2, 8도 가능하고 8, 2도 가능하잖아. 수니까 정수니까 정수 만드는 거니까 지금. 그쵸?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아예 4 곱하기 3은 그냥 아예 뭐 했어? 자리까지 정해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된 거고, 얘는 지금 소수 쪽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고, 아닌 쪽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고, 일단 뽑아만 놓은 거야. 뽑아만 놨으니까 당연히 여기 뒤에 어떤 과정이 들어가야 돼? 이거를 나열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돼요? 그러면 3, 5, 15, 30 이렇게 되겠네. 3C1, 3, 5C1, 5, 그치? 3, 5, 15에다가 2 곱하니까 30이 되겠죠. 30. 두 개 합치면 36. 24하고 36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뭐가 되는 거니? 6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오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이 다음 걸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 다음 거는 지금 700대까지 마무리했지? 그러면 600대가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600대라면은 생각을 해보자. 6은 소수야, 소수가 아니야? 소수가 아니잖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만 와야 돼? 소수만 와야 돼. 그런데 지금
61번째 자릿수고 내가 60번까지 정확하게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소수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수가 와야 돼? 큰 수. 즉 7하고 뭐가 오면 되겠습니까? 5가 오면 되겠죠. 이런 문제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 시험에서 만나면. 연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파악을 좀 빨리빨리 해야 돼. 상황 파악을.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675가 된다. 이렇게.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 파악도 그렇고 경우수도 그렇고 쉽지가 않으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1번보다 조금 더 황당한 문제가 이제 2번인데 2번 봅시다. 갑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2000부터 2999의 4자리 자연수를 을에게 전송을 하려고 한다. 근데 전송 과정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오류를 을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갑은 다음 규칙에 따라 뭐 전송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4자리 수의 자릿수의 합이야. 자, 자릿수의 합. 자릿수의 합이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돼? 어차피 짝수나 홀수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자릿수의 합이 뭐 짝수나 홀수 생각하면은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홀수계면 홀수가 된다. 뭐 이런 거 자세히 떠올라야 되겠지. 어쨌든 자릿수의 합이 짝수이면은 뭐를 붙인다고? 뒤에다가 0을 붙이고, 자릿수의 합이 홀수이면은 2를 전송하여 마무리를 하겠다. 예를 들면 2026 같은 경우는 얘는 짝수로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짝수로만 되니까 당연히 합이 뭐가 되겠어? 짝수겠죠. 홀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2026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20260으로 이렇게 보내겠다는 얘기고, 2102는 얘는 뭐야? 홀수가 하나 있잖아. 홀수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홀수가 되겠죠? 그쵸? 그럴 때는 20211로 전송을 하겠다 이 얘기야. 참 인생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쵸? 갑처럼. 그쵸? 자, 어쨌든 갑은 전송하기 위해서 끝에 0을 덧붙인, 그렇게 얘기하는 0을 덧붙인. 그럼 0을 덧붙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짝수라는 말이지. 맞니? 숫자의 합이 짝수이면 0을 붙이는 거고요. 숫자의 합이 홀수가 이렇게 있으면, 홀수이면 2를 붙이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갑이 전송하기 위해서 끝에 0을 붙였다라는 얘기잖아. 0을 붙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짝수라는 얘기죠. 짝수.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짝수인데 짝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2가지 경우가 있어. 짝수가 되려면 홀수가 몇 개가 돼야 돼? 짝수개가 돼야 되겠지. 홀수가 짝수개가 된다라는 거는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거, 짝수만 있는 거. 그래, 안 그래? 즉 짝수만 몇 개인 거? 네. 그렇지, 4개인 거.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짝수가 몇 개고 2개고 홀수가 몇 개고 2개고 이런 경우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는 자릿수의 합이 뭐가 될 거니까? 짝수가 될 거니까.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돼요? 응. 홀수 4개. 뭐가? 홀수 4개? 아, 홀수 4개도 되네요. 아, 홀수 4개는 안 돼. 여기 2000부터 2999까지라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맨 앞자리는 무조건 2야. 2000부터 2999까지니까. 그러니까 3개만 내가 고르는 거지, 3개만. 3개만 고르고. 그렇다면 얘도 이제 짝수가 4개가 아니네. 짝수가 몇 개야? 3개가 되겠네. 얘는 그러면은 짝수가 하나, 홀수가 2개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짝수가 3개야. 그러면 짝수는 뭐부터 가능하죠? 뭐 당연히 0부터 뭐 8까지 가능하겠지. 0, 2, 4, 6, 8 5개가 가능하겠지. 짝수 0, 2, 4, 6, 8 홀수 1, 3, 5, 7, 9 이렇게. 그러면 5개 중에서 몇 개가 있으면 됩니까? 3개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에서 당연히 뭐 해야 돼? 뭐를 만드는 거니? 자연수를 전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거는 나열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0하고 2하고 4가 뽑혔어. 그러면 맨 앞에가 이제 얘는 이고 여기 3개에 0, 2, 4가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를 뭐 해줘야 돼? 내가 정해줘야 돼. 뭐 이렇게 앞이 크다 뭐 이런 거 없었잖아. 영이사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영이사가 여기 들어가는 게 바로 뭐라고? 3팩이란 얘기지. 그래서 3팩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네. 계산해 보시면 5C3은 5C2니까 10, 3팩은 6, 6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보면 짝수가 하나니까 짝수는 5C1 이렇게 되겠지. 5개 중에 하나. 홀수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 몇 개? 2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개의 숫자가 있고 그걸 나열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몇 팩? 3팩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죠? 5. 얘 얼마죠? 10. 50에다가 6이니까 뭐가 되겠어? 30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짝수만 3개 나오는 경우 60개 하고 그 다음에 짝수 하나 홀수 2개가 나오는 경우 300개에서 뭐가 답이 되냐? 360개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조합의 이제 내용을 좀 했고요. 이제 조합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 중에 하나, 이제 도형하고 연관된 그런 파트를 10번, 11번, 12번에 걸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가지고 잠깐 이거 중요하니까 조금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익힌 문제 10번 같은 경우 상당히 기출로 좋은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9개의 점이 놓여 있다.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일단은 얘들아 직선이라는 니네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직선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점과 이 점이 뽑혔어. 그래도 직선은 얘가 되는 거지. 그치? 직선은 두 점을 뚫고 이렇게 쭉 뻗어가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뽑혀도 이렇게 되겠죠. 앞에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뽑혀도 이렇게 뭐가 됩니까? 똑같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실제 직선은 몇 개야? 하나야. 그치? 하나인데 경우수로 따지면 세 점 중에서 두 점을 택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개 직선이 나와? 3개 직선이 나오게 돼 있지. 3개 직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하고 얘가 뽑혔을 때 직선 하나 나올 것이고 얘하고 얘가 뽑혔을 때 직선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 얘하고 얘가 뽑혔을 때 직선이 하나 나오겠지. 근데 그게 다 모두야 똑같은 직선이야.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렇게 할 거야. 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1번. 일단은 직선은 그냥 일단은 전체에서 그냥 만들고 중복된 거 빼면 되니까. 그 전체는 뭐냐면 선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점이 9개가 있죠? 9개 중에서 두 점을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택하면 되는 거지. 그게 92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근데 빼야 된다고. 뭘 빼야 되냐? 일단은 한 직선 안에 잘 들어봐. 한 직선 안에 점이 만약에 2개라면 얘는 그냥 이 2개 점 택하는 경우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한 직선 안에 점이 2개 이상 이렇게 막 3개, 4개가 있는 경우들은 다양하게 중복이 된 상황이 되겠지. 얘하고 얘가 뽑힌 경우도 얘고 얘하고 얘가 뽑힌 경우도 얘고 얘하고 얘가 뽑힌 경우도 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복된 거를 다 빼버려. 자, 그래서 어떻게 뺄 거냐면은 한 직선에 점이 3개씩 있는 것들이 4개씩 있는 건 없잖아. 그치? 3개씩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 아니고요. 7, 8개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8개 직선 같은 경우는 뭐란 얘기니? 한 직선 안에 점이 3개씩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래서 자 8개를 빼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개 점에서 몇 개 점을 내가 뽑아야 돼? 2개 점 뽑아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3개 점에서 2개 점 뽑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점이 3개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뽑혀서 만든 직선, 얘하고 얘가 뽑혀서 만든 직선,
얘하고 얘가 뽑혀서 만든 직선을 나는 다 빼겠다는 얘기야, 그냥.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선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다 빼겠다는 얘기지, 그냥.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8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서 다 빼버리겠다는 얘기야. 그 대신 얘들아, 어떻게나 하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만들어진 직선이 몇 개는 있어? 한 개는 있잖아, 한 개는. 그치? 지금 이 3C2는 뭐야? 3C2를 빼는 거는 3개를 다 뺀 거야. 이렇게 해서 나온 직선 뺀 거고, 이렇게 해서 직선 뺀 거고, 이렇게 해서 만든 직선 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직선이 실제 몇 개 있어? 하나가 있는데, 다 뺀 거야,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근데 실제 하나가 있어,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즉, 이만큼 개수만큼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래서 얘를 다시 뭐 한다?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좀 더 설명해 줄게. 구시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 구시는 여기하고 여기를 지난 직선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문제가 될 게 없다니까. 왜 문제가 안 되냐? 한 직선 안에 점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 그럼 반드시 얘하고 얘가 뽑혀야만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중복된 게 없으니까 그냥 뺄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직선은 누가 뽑혀가지고 얘가 됐냐 그 얘기야. 얘하고 얘가 뽑혀서 된 거야? 또는 얘하고 얘가 뽑혀서 된 거야? 또는 얘하고 얘가 뽑혀서 된 거야?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한 직선 안에 3개 이상이 모여있는 것들은 과감히 그냥 다 뭐 하겠다는 얘기야? 아, 니네 다 빼버려. 이 얘기야. 다 빼겠다는 얘기야. 왜? 다 빼버리고 나서 실제 너는 몇 개밖에 안 돼. 1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1개로 카운트해서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개 있었어? 8개 있었잖아. 8 더하겠다는 얘기지 그냥. 왜 이렇게 나왔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똑같은 문제 하나 볼까요? 여기 봅시다. 자, 보세요. 좀 더 어려운데 얘는 이제 아까 얘는 이제 점 3개밖에 없었잖아. 그치? 얘는 이제 4개잖아. 좀 더 어렵지 당연히. 자, 천천히 같이 가보자. 705번입니다.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야. 중요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도형 쪽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라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전체에서 중복된 거 빼고 하나씩 그냥 카운트 해가지고 뭐 하겠다? 더해주겠다. 그 얘기야. 전체를 구하고 한 직선 안에 3개 이상 있는 것들은 과감히 다 뭐하고 빼고 뺀 것만큼을 하나씩을 쳐가지고 그것만 카운트 해주겠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전체는 점이 12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2C2가 됩니다. 12C2. 됐죠? 자, 그런데 빼야 돼. 뭘 빼냐면은, 잘 보세요. 일단은 한 직선 안에 뭐가 있는 거? 점이 4개 있는 거부터, 알겠어? 그러면 한 직선 안에 점이 4개 있는 거는 몇 개 있겠어? 하나, 둘, 3개 있겠지. 그래, 안 그래? 3개를 빼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직선이 어떻게 만들어져? 점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을 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4C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 4C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편의상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이라고 하면 실제 얘는 직선 몇 개야? 1개지. 직선 1개인데 1, 2가 뽑혔을 때도 직선이 되고 1, 3이 뽑혔을 때도 직선이 되고 1, 4가 뽑혔을 때도 똑같은 직선이고 2, 3도, 2, 4도, 3, 4도 똑같은 직선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체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빼주겠다는 얘기야. 이 6개가 어디서 나왔어? 점 4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한 거야? 2개를 택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4C2라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그러한 한 직선 라인에 점이 4개가 갈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괜찮아요? 응.
그러고 어떻게 해주라고? 3개 더 해주라고. 왜? 하나, 둘, 3개는 있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아예 여기서, 아예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직선을 다 뺀 거야, 그냥. 그치? 그런데 실제 몇 개는, 3개는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것만큼을 더해주라, 그 얘기지. 이해만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은 자, 3개짜리는 몇 개가 있냐? 세보자. 좀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자, 일단 여기는 없잖아. 그치? 여기는. 여긴 4개니까.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끝난 거 같이 그게 아니라고. 항상 뭐 생각해야 돼? 대각선. 그러면 5. 선생님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5, 6. 그러면 7, 8개가 되겠지, 이렇게. 이거는 뭐 대각선, 인간은 한 직선 안에 점이 3개 있는 경우를 내가 지금 세워본 거야. 8개가 됐고요. 얘네들은 35라고 얘들아?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고 플러스 뭐 해주자? 8. 오케이. 이게 답이라고. 이 원리만 딱 아시면 여러분들 점이 이제 조금 더 많으면 내가 조금 더 이제 막 이렇게 카운트하기가 조금 불편한 것 뿐이지 풀 수는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 정도 나오면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니까 만만치는 않죠. 원리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꼭 좀 기억하세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은 아주 제일 잘 나와요. 이거하고 삼각형하고. 삼각형은 근데 더 쉬워요. 직선이 더 어려워. 삼각형. 그러니까 직선은 얘들아 우리가 단계 어떻게 보자고, 단계를 전체에서 한 직선 안에 점이 몇 개? 3개 이상인 것들 다 빼자는 얘기야. 알겠어? 그 대신 뭐만 하자? 직선 개수. 이렇게 라인 하나씩만 계산해가지고 뭐 하자? 더하자, 그 얘기지. 이렇게 3단계로.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다는 얘기는 보세요. 똑같아, 여기도. 일단은 전체에서 점이 9개니까 9개에서 뭐가 되는 거니? 3개를 고르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93이야. 그런데 뭐 하자? 빼자는 얘기야. 삼각형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나면은 돼, 안 돼요? 안 되지. 즉, 한 직선 안에 점이 3개 이상 있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치? 그러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렇게 되겠지. 그치? 8개가 있어. 잘 봐봐. 8개가 있고요. 얘는 한 직선 안에 점이 3개가 있고 그 3점을 모두 택하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리고 직선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직선은 여기다가 반드시 뭐 했어? 이거를 더해줬어요. 왜? 다 뺐지만 결과적으로 그거 자체가 하나의 직선이 되니까. 그런데 삼각형은 더해주는 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에 삼각형을 뺀 거 아니야?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실컷 빼놓고 또 하나 더 해준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겠어?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나오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나와?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수를 A개라고 하자, 이렇게. 그리고 세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수를 B라고 하자. 그때 뭐 A 빼기 B를 구하라. 또는 뭐 A 더하기 B를 구하라. 아, 이거는 뭐 나온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원리를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삼각형의 개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 같은 입장이야. 어떤 같은 입장이냐면은, 일단은 12개잖아, 점이. 그러니까 12개에서 뭐를 해야 돼? 3개를 먼저 내 선택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고 나서 빼는 거라고. 얘들 빼는 거는 뭘 빼는 거야? 한 직선 안에 점이 3개 이상 있는 것들은 다 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일단은 4개 있는 것들 있지, 4개 있는 것들. 4개 있는 것들이 몇 개야? 하나, 둘, 3개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3개를 빼는 거고요.
근데 얘네들은 점 4개 중에서 3개를 택한 상황이 되겠지. 됐어요? 맞죠? 왜 그러냐면 내가 삼각형 만들어 3개밖에 안 택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이 안 되니까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도 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택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 그런 게 4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빼자. 뭘 빼냐, 이번에는? 점 3개짜리 빼야 되겠지. 점 3개짜리가 아까 뭐 얘하고 똑같겠죠, 그냥. 8개.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자, 8개. 근데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삼각형은 뭐가 없다? 여기서 반드시 더해주는 과정이 있다, 없다? 없다. 풀이 과정 이해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706번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7번, 6번도 하여튼 얘들아, 도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다 푸세요. 왜? 이제 우리같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 만나잖아. 특히 경우에서, 특히 도형은 거의 멘붕아예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만큼은 뭘로 가는 거야? 경험치로 가는 거야. 무조건 그 경험치로. 그러니까는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다 풀었으면 쌤한테 얘기를 하세요. 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지들 카피해서 줄 테니까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자, 706번 보면은 정십각형입니다. 대각선의 개수야. 자, 우리가 정십각형의 뭐 어떤 정円각형의 어쨌든 뭐 정몇각형, 아니면 정이 아니더라도 몇각형에 대한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중딩 때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공식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뭐야? 이제 고딩이고, 꼬딩. 그 다음에 이 조합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풀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쉽게 풀겠냐면은, 얘가 대각선이라는 게 뭐야? 결국엔 대각선은. 그냥 어떤 두 점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있는 게 대각선이야. 이게 대각선이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쵸? 그러면 십각형이니까 점이 몇 개 있을 거야? 10개 있겠지? 10개 있는데 몇 개를 내가 택하겠다는 거야? 2개를 택하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답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야. 왜 그렇지는 않냐면 얘하고 얘가 택했을 수, 이것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대각선이 아니잖아. 그럼 대각선이 아닌 거는 결국에는 몇 개냐면은 10개야. 이렇게만. 즉 얘하고 얘가 뽑혔을 때,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뽑혔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은 10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여러분 책 보시면 이러한 공식이 나와 있는데 꼭 얘는 좀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정円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왜냐면 이게 왜 정円각형이냐면, 정円각형이 아니면 얘들아 안 돼요. 그래서 공식이 NCE-N 이렇게 됩니다. NCE-N. NC는 충분히 이해하겠지? 그냥 점 2개 내가 뭐 하는 거야? 택하는 거고, 뒤에 빼는 N은 뭐야? 그냥 테두리. 그치? 테두리 N.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꼭지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 중에서, 자, 잘 들어보자. 세 꼭지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 중에서 정십각형과 변을 공유하지 않는 것의 개수를 구하래. 이게 지금 뭔 소리냐, 이게. 그러니까 세 꼭지점을 이어서 삼각형 만들 수가 있겠지, 얘들아. 어떻게?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만들면 정십각형과 변을 공유했어요? 공유하지 않아서? 공유했지? 공유했잖아, 얘는. 여기 공유했잖아. 그럼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냐? 이런 것들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공유 안 했잖아. 공유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테두리가 이 변이하고 공유 안 했잖아.
삼각형의 한 변이 테두리가 아니잖아. 다 테두리가 아니잖아, 그냥. 그치? 이런 게 몇 개냐, 지금 그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거의 경우의 수 문제는 여사건으로 푼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일단 여사건 접근을 해보고 여사건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제대로 접근하는 게 차라리 편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그러면 일단은 뭐에서? 전체에서 빼자는 얘기지. 뭘 빼냐? 공유한 거 빼자는 얘기지. 공유한 거.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공유하는 거는 얘들아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삼각형이다 보니까 한 변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겠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변 공유하는 경우도 있겠지. 또는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두 변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 점이 뽑히면은 두 변 공유하는 거니까. 왜 우리가 도형에서의 특히 조합 문제, 도형 쪽, 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냐? 이거 문제 안 접해봤으면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많이 풀어봐. 자, 그러면 일단 전체는 뭐냐? 얘가 지금 이제 십각형이니까 당연히 10시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자, 한 변 공유는 뭐냐면 한 변 공유는 자, 일단은 얘를 우리가 기준 잡아줍시다. 얘를 기준 잡아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얘들아 뭔 소리냐면 몇 개가 있을 수가 있어? 10개가 있을 수가 있겠지. 자, 얘를 뭐 할 수 있어? 얘를 공유할 수도 있고 얘를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얘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 안 그래? 이해되나요? 일단은 그럼 자 얘부터 해 그냥. 자 일단 선생님 얘를 일단 기준 잡아주면은 자, 그러면 얘가 한 변만 공유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그러면은 이 점은 안 되고 이 점도 안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 점과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 즉 몇 점?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점이 아닌 여기 있는 점들, 여기 있는 점들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무조건 뭐 하게 돼 있어? 하나만 공유하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하나만 공유하게 돼 있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개가 되는 거냐? 얘 같은 경우는 총 10개잖아. 그래 안 그래? 십각형이니까.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양 옆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몇 개가 안 돼? 4개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6개가 가능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6개인데 이게 모두 몇 개 있다고 얘들아? 10개 있다고. 이해되겠어? 왜? 얘도 있고 이번에 얘가 기준 될 수도 있고 또 얘가 기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개 하면은 한 변 공유한 삼각형이 몇 개냐? 60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변 공유한 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두 변 공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 두 변 공유하려면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편의상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라고 쓰면 어떤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1번, 2번 되거나 2번, 3번 이렇게 되거나 오케이? 1번, 2번 되거나 2번, 3번 되거나 3번, 4번 되거나 쭉 와서 10번, 1번 되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럼 몇 개가 있겠습니까? 10개가 있겠죠. 두 변 경우는 무조건 몇 개밖에 없다? 10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내가 빼야 되는 게 몇 개를 빼야 되는 거니? 70개를 빼야 되고 10C3은 120개입니다. 얘는 120이에요. 그래서 120에서 70을 빼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답은 이거 우리가 50개 개수 이거 니네 그려가지고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형은 최대한 경험치를 많이 쌓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주시고 오늘은 뭐 어쨌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일단은 조금 하고 11번하고 12번도 조금 할 얘기들이 있으니까 월요일날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고생했습니다.